코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비의TV입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인터넷 썰 2가지를 준비해봤는데요.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무서운 글은 아니에요. 단지 제가 실제로 보고 겪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봅니다. 부모님은 대구 근교 경산시 원룸촌에 원룸을 가지고 계시는데 20대 막장부터 일반인까지 갖가지 사람들이 다 모여 살다 보니까 별의별 사건들이 다 일어납니다. 전에 썼던 글 중에 잘린다리 사건이나 낯선 중년 여자 둘이 제 원룸 문고리를 막 집요하게 후벼파면서 들어오려고 했던 사건, 또 동거하던 커플이 헤어지자 농약을 먹고 몇 시간을 신음하는 탓에 제가 견디다 못해서 문을 따고 들어갔다가 피를 토하며 발작하는 여자를 병원에 보내야 했던 사건 등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중 가장 무서웠던 사건은 제가 살았던 원룸의 바로 옆 건물, 같은 층, 창문이 마주 보이는 곳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었죠. 옆 건물 1층에 보이는 방엔 남자 혼자 살고 있었는데 건물이 너무 가깝고 창문으로 모든 게 보일 정도로 창도 커서 늘 커튼을 쳐놓고 있었죠. 그러다 가끔 더워서 커튼을 젖혀두고 보면 밤에 불이 다 꺼진 방에서 미동도 없이 기도를 하는 듯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낯선 남자의 일상이 별로 달갑지 않았던지라, 게다가 종교는 딱 질색이라 광신도인가 싶어가지고 커튼과 창문을 모두 닫아 놓았어요. 그 후론 몇 주간 그를 보게 되는 일은 없었는데 어느 날 경찰이 오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바로 옆 건물이라 가서 무슨 일인지 들어보니까 그 남자가 자살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몇 주 전에요. 연고도 없던지라 문 앞에 쌓여가는 신문과 우유, 그리고 이웃들의 악취가 난다는 민원으로 결국 집주인이 문을 따고 들어갔다가 발견하게 된 건데요. 그 남자는 넥타이에 목을 매달아 죽었는데 그 타이가 불과 며칠 만에 끊어지면서 무릎을 꿇은 듯한 자세로 몇 주간을 부패했던 것이었죠. 맞아요. 제가 봤던 그 기도하는 남자는 사실 시체였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서 사람들을 비집고 보니 전 태어나서 시체를 본 적이 딱 한 번뿐이었는데 그 시체는 진짜 흡사 청동상과 같았습니다. 검푸르게 변한 전신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앉아있고 바닥엔 어디서 나온지도 모를 오물들이 막 흩어져 있는 채 시큼하다기보단 누린내에 가까운 형언 못할 냄새로 숨을 쉬기 힘들 지경이었어요. 제지하는 경찰 때문에 그 모습을 제대로 본 건 단 몇 초뿐이었지만 아직도 머릿속에 사진처럼 아주 생생합니다. 턱이 빠진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벌어져 있고 그 사이로 부어오를 대로 부어오른 혀가 쇄골뼈 가까이까지 길고 굵직하게 빠져나와 있었어요. 왜 그전엔 그 혀를 보지 못했던 걸까요? 눈은 감았지만 푹 꺼져 있었고 배는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서 마치 임신한 사람과 같았고 엉덩이 아래론 시커먼 배설물들이 잔뜩 흘러 있었습니다. 당시 정확한 사망 일시는 몰랐지만 부패 상태로 보아 이미 몇 주는 지났으니 제가 늘 봐왔던 그 기도하는 모습은 이미 죽은 그의 시체였던 것이죠. 실제로 보는 생명이 없는 육체란 상상보다 더 허망하고 공포스러웠습니다. 이건 친구들이 겪은 실화라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르바이트로 백화점 보안요원으로 일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새로 들어온 형이 있었는데 군대 다녀오고 나서
복학하기 전까지만 일을 한다고 했어요. 원래는 그 형이 인천 쪽에 아는 사람 집에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내다가 연수동 쪽에 값이 저렴한 원룸이 하나 나와서 금방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형이 날이 갈수록 쾌행해지더니 살이 아주 급격하게 빠지더라고요. 나중에 그 형과 술 한잔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처음에 그 원룸에 집을 보러 갔을 때는 기존 세입자가 이미 이사를 갔는지 아무도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방 한가운데 의자만 하나 덜렁 있었다고 해요. 의자는 원목으로 만들어진 의자였는데 생각보다 좋아 보여서 버리기 아까워 그냥 썼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사를 간 그날부터 뭔가 이상한 일이 생겼는데 분명히 제자리에 잘 두었던 의자가 퇴근을 하고 돌아오면 방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엔 자신이 착각을 하나 싶었는데 집을 비우는 날이면 늘 의자가 방 한가운데 와 있었고 하루는 잠을 자다가 삐그덕 삐그덕 하는 소리가 들려서 잠에서 깼는데 방 한가운데 그것도 다리가 4개인 의자가 막 흔들리고 있었답니다. 그 형은 찝찝한 기분에 그 의자를 바로 갖다 버렸고 새 의자를 구매했지만 여전히 외출 후에 집에 돌아오면 그 새 의자 또한 방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의자를 가져다 버린 그날부터 자고 있으면 뭔가 가슴을 스치는 느낌이 막 들어가지고 눈을 떠보면 웬 여자가 자기 가슴 위에 있는데 자기를 밟고 서 있는 게 아니라 공중에 떠서는 좌우로 흔들거리더랍니다. 그래서 그 발끝이 형의 가슴을 계속 스치고 있었대요. 아무튼 저 이야기를 듣고 되게 흥미로워서 제 친구 중에 귀신 볼 줄 아는 친구한테 이걸 이야기해줬거든요. 그러자 그 친구는 지방령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떠한 한이나 기타 이유로 영이 그 장소를 떠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건데 말 그대로 한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구역에 대한 집착이 있어서 뭔가 타인이 그 구역을 침범을 하면 물리적으로 해를 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방법은 2가지였죠. 지방령을 다독이며 서로 잘 지내던가 아니면 당장 그 집을 나오는 게 현명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왜 지방령이 됐을까? 이런 질문을 했고 친구는 그냥 뭐 그 집에서 목매달아 죽은 것 같은데? 이런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꼭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연 제보 이메일은요, 기존의 이메일이랑 이거 이메일이랑 모두 다 유효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월요일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코린 여러분들 모두 좋은 밤, 좋은 아침, 그리고 점심도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까꿍.